자, 공통수학, 수학의 정석, 2번이죠. 공동수학 2. 세 번째 장, 원의 방정식에 대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원의 정의를 명확하게 알고 있어야 돼요. 원의 정의란, 원은, 한 점으로부터 일정한 거리에 있는 점들의 모임을 말합니다. 일정한 거리에 있는 점들의 모임. 여기서는 기본적으로 평면이에요. 만약에 공간상에서 똑같은 정의를 쓰면 구가 됩니다. 그러니까 원이 되기 위해서는 평면이라는 조건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한 점 C에서 일정한 거리에 있는 점들의 자취 또는 점들의 모임, 점들의 집합, 이것을 원이라고 해요. 이건 암기를 꼭 해줘야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는 이제 점 C를 원의 중심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점씨와 원주 위에 임의 한 점을 이은 선분이 있을 거예요. 일정한 거리죠. 일정한 거리를 우리는 반지름이라고 할 겁니다. 자, 여기서 중심과 반지름이 나와요. 점씨를 중심이라고 하고요. 일정한 거리를 우리는 반지름이라고 할 거예요. 따라서 우리가 원의 핵심 구성 요소라는 말 씁니다. 어떤 도형이 있으면 그 도형의 핵심 구성 요소를 말하는데 그게 중심과 반지름이에요. 원은 중심과 반지름만 알면 원을 그릴 수도 있고 원의 방정식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일정한 거리, 두 점 사이의 거리가 되겠죠. 그죠? 일정한 거리라는 것은 중심과 원주의 점이니까 두 점 사이의 거리 구하는 공식을 이용해서 이렇게 아래와 같은 방정식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자, 선생님이 계속 표준형이라는 말을 강조해요. 그죠? 2차 방정식에서도 일반형, 표준형이란 말을 정말 강조했잖아요. 원의 방정식에서 표준형도 뭐냐면 이 표준형이라는 말은 핵심 구성 요소가 드러나는 형태를 말합니다. 핵심 구성 요소는 중심과 반지름이에요. 이렇게 메모해 보세요. 중심과 반지름을 구할 수 있는 형태를 우리는 표준형. 그러니까 표준형은 원에서만 사용하는 거 아닙니다. 1차 함수, 2차 함수, 3차 함수. 3차 함수는 미분을 이용해서 그리니까. 근데 원, 그 다음에 타원, 쌍곡선도 마찬가지예요. 표준형이라는 말을 씁니다. 만약에 중심이 점 A고 반지름의 길이가 아닌 원의 방정식이라고 한다면 x-a의 제곱 플러스 y-b의 제곱 이퀄 r의 제곱으로 쓸 건데 이거 간단해요. 뒤에서 이제 요 식을 유도하는 과정을 쓸 건데 굉장히 간단합니다. 두 점 사이의 거리를 이용해서 아주 간단하게 이 식을 만들 수 있고요. 만약에 중심이 원점이면 A도 0이고 B도 0이잖아요. 그죠? A도 0이고 B도 0이니까 당연히 X의 제곱 플러스 Y의 제곱은 R의 제곱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일반형인데요. 원의 방정식의 일반형. 자, 이거는 1차 함수, 2차 함수 마찬가지예요. 다 쭉 나열한 거예요. 쭉 나열한 거. 내림차순으로 전개한 것을 우리는 일반형이라고 씁니다. 자, 일반형의 형태 잘 봐야 돼요. 일반형의 형태는 뭐냐면 어떤 특징이 있는지 잘 보면 x제곱의 개수와 y제곱의 개수가 둘 다 1이죠. 사실은 같아요. 자, 일반형의 형태 이 꼴을 잘 봐야 되는데요. x제곱의 개수와 y제곱의 개수 같아요. 자, 이거를 메모를 한번 해볼까요? 자, 여기서 만약에 x제곱의 개수 이렇게 줬고요. 이퀄 y제곱의 개수예요. 선생님 둘 다 1인데요. 왜 자꾸 같다라고요? 왜냐하면 같을 때 두 수를 개수로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같다라고 하는 게 맞아요. 두 번째는 뭐냐면 x, y 항의 개수가 없어요. 또는 x, y 항의 개수가 0이에요 라고 말해요.
자, 그러면 얘는 원의 방정식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학년이 올라가면 원뿐만 아니라 2차 곡선을 배우게 되는데 비슷비슷해요, 형태가. 근데 보자마자 일반형이라도 보자마자 얘는 원, 얘는 포물선, 얘는 타원, 얘는 쌍곡선, 이걸 금방 알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원의 방정식의 표준형인데 두 점 사이의 거리 구하는 공식으로 이용하는 거예요. 자, 오른쪽에 이렇게 원을 좌표 평면 위에 그렸다고 가정해 보죠. 중심이 C고요. 원주 위의 점, 한 점, 임의의 점을 x, y라 했을 때 두 점 사이의 거리 구하는 공식이 있죠. 그죠? CP가 R인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쓸 수 있어요? CP. 자, 이거를 그대로 식으로 쓰면 이렇습니다. 자, 선분 CP의 길이가 R이네요. 자, 그러면 우리는 CP의 제곱은 R의 제곱이라고 우리는 제곱을 쓸 수 있죠. 왜냐하면 두 점 사이 거리 구하는 공식에 루트가 들어가서 불편합니다. 그래서 제곱으로 씁니다. 그럼 두 점 사이 거리 구하는 공식 x2, 여기는 x 빼기 x1 a죠. 제곱 플러스 y 마이너스 y1이 b예요. 이퀄 r의 제곱입니다. 자, 이렇게 아주 쉽게 원의 정의를 이용해서, 원의 정의예요. 정의와 그 다음에 두 점 사이 거리 구하는 공식을 이용해서 표준형을 만들 수 있는 거예요. 굉장히 쉽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두 점 사이 거리 구하는 공식, 이렇게 본문에도 밑줄 거나요? CP는 R이죠. 그죠? CP는 R이에요. 그래서 두 점 사이 거리 구하는 공식인데 양변을 제곱하면 바로 원의 표준형이 나옵니다. 당연히 이걸 이제 원의 방정식의 표준형이라고 하고요. 이거 밑줄을 잘 따라서 그어놓으세요. 그리고 밑줄을 그을 때는 꼭 자를 대고 밑줄을 그어요. 당연히 중심이 원점이면 a 콜 0이니까 a 콜 b 콜 0이니까 x의 제곱 플러스 y의 제곱은 r의 제곱이 됩니다. 자, 보기 1번을 볼까요? 원의 방정식을 구하시오. 그러면 원의 방정식을 구하려면 중심과 반지름이 주어지거나 또는 중심과 반지름을 구할 수 있는 조건을 주어져야 돼요. 중심이 주어지고 반지름의 길이가 뭐예요? 와, 바로 주어졌네, 그지? 그럼 식에 그대로 대입해서 아주 쉽게 표준형으로 나타낼 수 있죠. 자, 그 다음에 2번도 보면 중심이 마이너스 1,2이고 점 1,3을 지나는 원인데요. 중심과 원주 위에 한 점이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 두 점 사이의 거리, 반지름, 자, 반지름은 두 점 사이의 거리가 됩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1,2와 1,3의 거리, 이게 반지름이 되고 두 점 사이의 거리는 루트가 있으니까 제곱을 한 거죠. 그래서 R의 제곱은 5예요 라고 금방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원의 방정식의 일반형인데 일반형은 내림차순으로 전개한 식이에요. 자, 내림차순으로 정리. 이거는 원의 방정식뿐만 아니라 모든 방정식에서 그래요. 내림차순으로 전개하면 얘를 일반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뭐 별다른 공식도 없이 얘를 완전 제곱식을 열심히 전개하면 끝. 그러면 전개하면 항상 이런 꼴 x의 제곱의 개수, y의 제곱의 개수 보통은 1인데 같으면 돼요. 응? x의 제곱의 개수가 3이고 y의 제곱의 개수 3이면 양변을 3으로 나누면 됩니다. 자, 그래서 같다라고 하는 게 맞아요. 이거를 일반형이라고 그래요. 일반형. 자, 이때 주의할 게 잘 보세요. 일반형에서는 우리가 구해야 되는 미지수가 3개가 있습니다. A, B, C. 그죠? 그래서 만약에 문제의 조건에서 3점, 그러니까 미지수가 3개니까 방정식이 3개 필요하잖아. 그래서 만약에
서로 다른 세 점이 주어질 때는 일반형을 써요. 그러니까 표준형은 중심과 반지름을 주어질 때, 알 때, 오케이? 또는 계산할 수 있을 때 표준형을 쓰는 거고, 일반형은 언제 쓰냐면 미지수가 세 개니까 서로 다른 세 점, 원주 위에 서로 다른 세 점, 서로 다른 세 점이 주어진다고 해서 우리가 중심과 반지름을 알 수 있는 게 아니잖아, 그지? 그러니까 당연히 이럴 때 일반형을 쓰는 거야. 자, 일반형은 다시 표준형으로 바꿀 수 있어요. 자, 여기서 이제 특이한 거, 원이 갖는 성질, 아까 선생님이 적었는데 이거 꼭 밑줄 그으세요. 일반형 x의 제곱 y의 개수가 같습니다. 1이라고 하면 안 돼요. 1이 아니어도 상관없어요. 같으면 돼요. 그리고 x와 하향이 없습니다. 이게 원의 일반형이 갖는 특별한 성질이에요. 이 성질을 만족하는 방정식은 모두 원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여러 가지 2차 곡선을 배울 때 요 성질을 이용해서 얘는 원이구나 라는 걸 금방 알 수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얘를 표준형, 그러니까 원을 그리려면 중심과 반지름이 있어야 되거든. 표준형으로 바꿀 수 있는 거예요. 이 표준형으로 바꾸는 것은 중심과 반지름을 구하면 되잖아요. 이건 꼭 연습을 따로 해놔야 됩니다. 자, 이 과정은 우리 별도의 노트에다 한번 해보도록 하자. 자, 계속 이어서 자, 원의 방정식은 두 가지 꼴이 가능합니다. 일반형과 표준형이 둘 다 가능한데 표준형에서 일반형으로 바꾸는 것은 그냥 전개하면 돼요. 오케이? 전개하면 되고 일반형을 표준형으로 바꿀 때는 이건 완전 제곱식 꼴로 바꿉니다. 자, 이렇게 바꿀 때는 일반형을 x에 관한 완전 제곱식 플러스 y에 관한 완전 제곱식이잖아. 그래서 완전 제곱식 만드는 방법을 생각하면 돼요. 완전 제곱식입니다. 그러면 표준형이 돼요. 이렇게. 자, 그래서 이렇게 한번 써보자. 자, x의 제곱 플러스 y의 제곱 ax 플러스 by 플러스 t 이퀄 0. 자, 이 식이 원의 방정식의 일반형이라고 그랬잖아요. 자, 그러면 x에 관한 제곱 완전 제곱식 플러스 y에 관한 완전 제곱식으로 바꾸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교환 법칙을 써서 x 한 끼리 y 한 끼리 따로 묶어줘야 되겠죠. 자, 그래서 1단계는 x의 제곱 플러스 ax, 자, 이렇게 따로 묶어줘봐요. 플러스 y의 제곱 플러스 by 하고 상수항은 우변으로 이항해요. 마이너스입니다. 자, 그럼 우리 2차 함수 2차 방정식에서 엄청 많은 연습을 했고 선생님이 정말 매우 강조했던 완전 제곱식이 다시 나오는 거죠. 그죠? 완전 제곱식. 자, 이걸 한번 간단하게 다시 한번 되새기면 완전 제곱식이 되기 위한 조건이 있습니다. 자, a의 제곱 플러스 2ab, 요 2ab가 핵심이라고 그랬죠. 자, 여기 무조건 2ab가 나와야 돼요. 2가 무조건 나와야 되고 그 다음에 a, 이 a인데 이 a는 뭐냐면 맨 앞에 있는 항이 제곱이잖아요. 그죠? 자, 얘는 반드시 맨 앞에 항이 제곱 형태로 나타나야 돼요. 그 다음에 b잖아요. b는 맨 뒤에 세 번째 항이 제곱 형태로 나타날 때, 자, 이런 꼴일 때 우리는 얘를 완전 제곱식 a 플러스 b의 제곱이라고 계산했습니다. 자, 이거를 기억해야 돼요. 자,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아직은 x의 개수, y의 개수가 개수 앞에 2가 없죠. 그러면 2ab, 여기 핵심은 2입니다. 2를 만들어줘야 되는 거예요. 자, 먼저 한번 바꿔봐요. 혼자서 한번 해볼래요? 자, 완전 제곱, 이거 너무 중요해요. 선생님이 얘기했죠? 이 완전 제곱식 2ab만 알면, 2ab, 이거 하나만 알면 고등수학 한 30-40%를 다 할 수 있습니다.
저 어때? 할 수 있겠어요? 지금 안 들려요. 목이 아파가지고 그 얘기를 못해. 그래. 선생님 음량도 작았어. 지금 할 수 있겠어? 하고 있어. 오케이. 해봐. 좀 더 해봐. 네, 하는 것 같아요. 오케이. 좋아요. 자, 다시 한번 같이 보자. 자, 여기서 앞에 2를 만들어 놓는 게 핵심이죠. 자, 그러면 x의 제곱 플러스 2를 만들어냈어. 그리고 여기 x가 나와야 됩니다. 맨 앞에 항. 그죠? 그 다음에 뭐를 곱하면 a가 될까를 생각하는 거야. 그러면 바로 2a입니다. 오케이? 이렇게 쓸 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핵심은 뭐냐면 2, 요 x, a, 2, a, b 이꼴은 꼴이 나와야 돼요. 그러면 이제 맨 뒤에 완전 제곱식이 되기 위해서 2a의 제곱이 필요하다는 걸 알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갑자기 더해주면 안 돼요. 그죠? 식이 바뀌잖아요. 그래서 다시 빼주는 거야. 빼기 2분의 a의 제곱이 됩니다. 자, 플러스 똑같아요. y도 y의 제곱 플러스 2y를 써야 됩니다. 이 습관 꼭 잘 들이세요. 2분의 b를 곱하면 원래 b가 되죠. 그러면 맨 뒤에 항에는 2분의 b의 제곱이 되는 거야. 자, 다시 빼주겠죠. 자, 기니까 좀 왼쪽으로 이동하고 그럼 빼기 하고요. 2분의 b의 제곱이 되겠고 우변은 그대로 마이너스예요. 자, 이렇게 쓸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2ab 자, 여기서 2ab 요거 놓치면 안 돼요. 자, 그러면 이제 앞에 있는 세 개 항들은 완전 제곱식이 되고요. 마이너스 2분의 제곱, 마이너스 2b분의 제곱은 우변으로 이항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자, 고쳐볼까요? x 플러스 2a분의 b의 2분의 a 제곱 플러스 y 플러스 2분의 b의 제곱 자, 이퀄 하고요. 마이너스를 이용하면 플러스죠. 자, 이거를 분모를 통분하는 거야. 4분의 1로. 그러면 a의 제곱 플러스 b의 제곱 마이너스 c가 됩니다. 이때 중요한 게 있죠. 이게 원이 돼야 되잖아요. 원이 되려면 우변을 가만히 보세요. 4분의 우변이 4분의 a의 제곱 플러스 b의 제곱 마이너스 c죠. 얘는 아래 제곱이 돼야 되잖아. 그치? 원이 되기 위해서는 우변이 반드시 0보다 커야 되는 조건이 있는 거예요. 만약에 우변이 0이야. 그럼 얘는 점이에요, 점. 한 점. 오케이? 그리고 음수야. 그러면 얘는 좌표상에 나타낼 수가 없습니다. 자, 방금 전에 설명했듯이 일반형이 주어지면 일반형을 이렇게 표준형으로 바꿀 수 있어야 됩니다. 여기 연습을 정말 많이 해야 돼요. 그리고 우변을 가만히 보면 우변은 반지름의 제곱, 즉 아래 제곱이 돼야 되기 때문에 반드시 0보다 커야 됩니다. 0이면 점이 되고요. 음수면 그래프가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가 되는 거예요. 여기 아래 보면 0이면 점원, 점원인데 그냥 점이에요, 점. 두 번째, 음수면 존재하지 않습니다. 가짜원, 허원. 그 다음에 a의 제곱 플러스 b의 제곱 마이너스 4식 0보다 크면 실원. 근데 이런 용어를 사용하지 않아요. 뭐 허원, 실원 이런 용어 사용하지 않습니다.
이런 게 있다 정도만 알면 됩니다. 자, 보기 2번을 볼까요? 자, 우리 연습을 한번 해보는 거야. 자, 이건 매우 중요합니다. 매우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해요. 완전 제곱식으로 바꾸는 연습 꼭 해보세요. 자, 여기서 2번만 볼까요? 2번. 자, 2번은 여기서 x의 제곱과 y의 제곱의 개수가 1이 아닐 수도 있다라고 그랬죠, 아까. 그죠? 1이 아닐 수도 있어요. 이럴 때는 아래 풀이와는 다르게 양변을 먼저 4로 나눠주는 게 좀 편합니다. 양변을 먼저 4로 나눠준 상태에서 완전 제곱식으로 바꾸는 걸 권합니다. 이렇게. 결과는 같아요. 그래도 자, 보세요. 양변을 4로 먼저 나눠볼게요. 그러면 좀 더 간단해집니다. 자, 4로 열심히 나눠볼까요? 그러면 x의 제곱 플러스 y의 제곱 플러스 x 플러스 6y 플러스 2분의 1 이렇게. 자, 그런 다음에 x 한 끼리 y 한 끼리 완전 제곱식으로 바꿔주면 되는 거야. 자, 연습해보자. 여기서 본문에서 연습을 한번 해보죠. 자, 필수 예제 3-1번을 볼게요.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하고요. 자, 두 점 A점, B점을 지름의 양 끝점으로 하는 원. 자, 그러면 지름의 양 끝점이면 이 중심은 어디게 되겠어요? 이 중심은 자, 원의 중심은 AB의 중점이 되겠죠. 그죠? AB의 중점이 됩니다. 그러니까 중심을 구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중점이 된다는 얘기고, 원의 방정식을 구하세요. 중점을 구하면 그 중점에서 A 또는 B까지의 거리가 반지름의 길이가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원의 핵심 구성 요소는 중심과 반지름이라는 걸 알면 돼. 그걸 구할 수 있다면 문제를 풀 수 있다가 되는 겁니다. 자, 2번 볼까요? 여기서 세 점이 주어졌습니다. 세 점을 꼭지점으로 하는 삼각형 ABC의 외심. 자, 우리가 중학교 과정에서 외심을 배웠잖아요. 그죠? 근데 원의 방정식을 구할 수 있어요. 오케이, 월심 세 점이 주어졌을 때 우리는 일반형을 이용해서 원의 방정식을 구할 수 있습니다. 자, 이거 중요합니다. 원의 방정식을 구할 때요, 조건이 뭐냐가 중요합니다. 자, 중심과 반지름의 길이가 주어진다면 또는 계산할 수 있다면 표준형을 이용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세 점, 원주 위에 세 점이 주어지면 일반형을 이용하는 겁니다. 아까 대문자 ABC 미지수 3개니까 방정식 3개가 있으면 된다고 그랬죠. 자, 그래서 무분답안 보면 여기 중점을 구할 수 있어요. C점을 중점이라 한다면 A점과 B점의 중점이다 보니까 A는 마이너스 1, B는 0이 됩니다. 어때요? 중심을 구했죠. 그럼 반지름 뭐냐면 중심에서 A까지의 길이 또는 중심에서 B까지 두 점 사이의 거리 구하는 공식입니다. 그래서 반지름을 구할 수 있어요. 2루트2. 자, 그러면 어때요? 중심 구했고 반지름 구했으니까 표준형으로 나타낼 수 있다. 자, 그 다음에 이런 외접원은 자, 모든 삼각형은 외접원이 존재합니다. 이건 중학교 과정에서 배운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는 그 외접원의 방정식을 구하는 거니까, 그지? 이렇게 세 점이 주어졌네. 그러면 일반형을 이용해서 세 점을 대입합니다. 미지수가 3개니까 세 점을 대입하는 거예요. 그러면 ABC 3개, 방정식 3개니까 연립해서 풀면 개수 ABC를 구할 수가 있다. 구한 다음에 이 식을 다시 표준형으로 나타내면 중심과 반지름도 구할 수가 있다입니다. 오케이? 중심과 반지름을 구할 수가 있어요. 자, 이제 방금 전에 했던 거를 표준형으로 바꾸는 거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먼저 첫 번째는 x의 x의 제곱, 그 다음에 2ab 꼴이에요. x인데 앞에 무조건
무조건 2가 나와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x가 와야 되겠죠. x의 제곱. 그 다음에 2x에다 얼마를 곱하면 x가 될지 생각하는 거야. 2분의 1이에요. 그러면 요 완전 제곱식이 되기 위해서는 2분의 1의 제곱, 즉 4분의 1이 와야 됩니다. 더해졌으니까 다시 빼줘야지 되겠죠. 마이너스 4분의 1. y도 마찬가지예요. 자, 이것도 조금 오른쪽으로 이동을 해볼게요. 자, 그 다음에 계속해서 y입니다. y의 제곱 쓰고요. 6y죠. 얘도 마찬가지로 플러스 2가 앞에 오고 y가 와야 됩니다. 그 다음에 2y에다 뭘 곱하면 6y가 될까? 바로 3이에요. 그러면 3의 제곱이 와야 되겠고 9죠. 다시 빼주는 거예요. 3의 제곱. 그 다음에 플러스 2분의 1은 2항이에요. 마이너스 2분의 1 이렇게 좀 좁네요. 이런 식으로 성공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바꿀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런 다음에 그러면 앞에 세 번째 항까지는 이제 완전 제곱식이 되는 거고 뺄셈은 전부 다 우변으로 이항하는 거야. 자, 그러면 써볼까요? 따라서 x 플러스 2분의 1의 제곱 y 플러스 3의 제곱 잠깐만 6인 선생님이 나누질 않았네요. 미안합니다. 4로 나누는데 11을 4로 나누는데 6이라고 썼어요. 미안합니다. 그냥 6일 대로 하자. 딴 문제를 풀고 있었어요. 그냥 6일 대로 하자. 자, 그러면 제곱이라 한다면 얘는 4분의 1을 이항하고 4분의 1 플러스 9 플러스 마이너스 2분의 1이 돼가지고 우변만 통분하면 돼요. 그러니까 공통분모 4로 통분하는 겁니다. 4분의 1 플러스 36 마이너스 2 이렇게. 그러면 4분의 37, 35가 됩니다. 예, 아까 양변을 4로 나누면서 11을 4로 나누면 3이 돼야 되는데 6이라고 잘못 썼어요. 그래서 그냥 6i로 계산을 했습니다. 자, 유제 3-1번을 볼게요. 원의 방정식을 구하세요 하고 나서 1번은 지름의 양끝점이랍니다. 이거는 위에 예제랑 똑같다. 그지? 자, 그러면 두 점의 중점을 잡아서 원의 중심 그리고 중심과 P의 거리를 반지름으로 한번 계산해 보세요. 1번. 자, 1번은 먼저 원의 중심입니다. 자, 1번. 중심의 좌표를 한번 보는 거예요. 중심을 C라고 할까요? 그러면 중점이기 때문에 2분의 마이너스 1 플러스 5 2분의 마이너스 3 플러스 1이 됩니다. 자, 그러면 C점의 좌표 따라서 C점의 좌표는 하고요. 금방 구할 수 있죠. 2, 마이너스 1입니다. 자, 중심 구했죠. 그 다음에 반지름만 구하면 되는데 편한 점을 선택하면 돼. 반지름은 PC를 해도 되고 그 다음에 아니면 QC를 해도 됩니다. 여기는 PC를 해보자. 자, 반지름 두 점 사이 거리 구하는 공식입니다. 자, 그러면 루트 하고요. 자, x2 2 마이너스 2 플러스 1이 되겠고 제곱 플러스 마이너스 1 마이너스 플러스 3의 제곱이 됩니다. 자, 된 거예요. 자, 그럼 루트가 되겠죠. 9 플러스 4가 됩니다. 그럼 루트 13이 되는 거야. 그러면 반지름은 루트 13이네요. 자, 그럼 바로 식만 쓰면 되는 거야. 원의 중심 2, x-2의 제곱 플러스 b는 y좌표는 마이너스 1이죠. y 마이너스 플러스 1 제곱 이꼴 반지름의 제곱 루트 13의 제곱 13 이렇게 구할 수 있습니다. 자, 2번은 세 점을 지나는 원이에요. 세 점을 지나는 원은 얘는 일반형을 이용하겠죠. 자, 그래서 원의 방정식 일반형을 쓴 다음에 그대로 대입해서 연립 방정식을 풀면 됩니다. 풀어보세요. 자, 일단은 일반형을 쓸 수 있어야 됩니다. 2번을 풀 때는 일반형 x의 제곱 플러스
y의 제곱 플러스 대문자 a로 써도 되고 위에 예제처럼 소문자 a로 써도 돼요. ax 플러스 by 플러스 t 이퀄 0. 자, 그런 다음에 세 개의 점이 있죠. 세 개의 점을 차례대로 대입하는 거예요. x의 값과 y 값에 대입하면 소문자 ABC가 가는 세 개의 방정식이 만들어지겠죠. 대입해 보세요. 자, 그래서 2번 세 점이 주어질 때는 아주 간단하게 일반형을 이용해서 원의 방정식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한번 연습을 해보도록 하고요. 자, 그 다음에 필수 예제 3-2번을 보자. 자, 한번 간단하게 원을 그려보세요. 자, 한 단계씩 같이 해보자. 자, 이렇게 원을 그려보는 거예요. 원을 그린 다음에 y축에 접하죠. 그러면 원의 중심이, 자, 여기 중심이 있을 거 아닙니까? 이거를 a, b라고 하는 거야. 자, 그러면 보세요. 이 중심이 자, 이렇게 내리게 되면 x축, y축의 수선의 발을 내리게 됩니다. 자, 그러면 얘가 만약에 a, b라면 여기 a, b가 되겠죠. 그죠? 그러면 반지름의 길이도 a가 됨을 알 수 있죠. 그죠? 반지름의 길이도 a가 될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y축에 접하는 원의 표준형은 어떻게 되냐면 x-a 제곱 플러스 y-b의 제곱 이퀄 r이 아니라 a의 제곱이 되는 거예요. 자, 미지수의 개수는 줄여야 됩니다. 3개보다는 2개가 좋죠. 자, 여기서부터 한번 풀어보세요. 자, 보세요. 지금 이렇게 식을 표현할 수 있다면 미지수가 2개죠, AB. 그죠? 그럼 방정식이 몇 개만 있으면 돼요? 2개만 있으면 돼요. 자, 그런데 1,0과 4,0을 지낸다 그랬으니까 차례대로 대입하면 됩니다. 첫 번째 1번. 자, 1,0을 대입해 볼까요? 1,0 대입. 그러면 x에다 2를 대입하고 y에다 0을 대입하면 됩니다. 자, 그러면 1-a의 제곱 플러스 0 대입하니까 마이너스 b의 제곱 이퀄 a의 제곱. 방정식을 만들어놨죠? 자, 두 번째 2번. 이번에는 4,0을 대입하는 거예요. x에다 4, y에다 0을 대입합니다. 그러면 4-a의 제곱 플러스 0-b의 제곱 이퀄 a의 제곱이 됩니다. 책을 전개하는데 보세요. 전개하면 a의 제곱의 개수 그 다음에 b의 제곱의 개수가 모두 1이죠. 좌변으로. 그죠? 그래서 그냥 이 두식 1번에서 2번을 그냥 빼주는 거예요. 전개한 다음에 빼줘봐요. 그러면 여기서 a만 남아요. 자, 전개한 다음에 그대로 빼보세요. 자, 아래식에다 좀 써줄게요.
자, 1번을 전개하면 1의 제곱, a의 제곱 마이너스 2a 플러스 1이고 플러스 b의 제곱 이퀄 a의 제곱이죠. 자, 2번도 전개하면 a의 제곱 마이너스 8a 그다음에 플러스 16 플러스 b의 제곱 이퀄 a의 제곱이 되죠. 자, 이것을 위의 식에서 아래 식을 그대로 빼주는 거야. 이렇게 빼주는 거야. 그러면 a의 제곱 소거되고 b의 제곱 소거되고 5분의 a의 제곱 소거되고 그러면 a만 남아요. 그래서 6a 마이너스 15 이퀄 재료가 되겠고 양변을 6으로 나눠서 정리하면 2분의 5가 됩니다. 그걸 다시 대입하는 거야. 이걸 위식에 다시 a 값에다 2분의 5를 대입해서 b의 값을 구하면 b는 두 가지 값이 나와요. 풀마 2가 나옵니다. 풀마 2가 나와요. 자, a 값, b 값 구했잖아요. 그럼 a가 2분의 5일 때 b는 한 번은 플러스 한 번은 마이너스니까 그걸 위의 식에다 그대로 대입하는 거예요. 자, 위의 식 우리가 구해놨죠? 벌써 그죠? 여기 a, b에다 차례대로 대입하게 되면 자, 두 개의 방정식이 나타납니다. 첫 번째는 따라서 하고요. x-2분의 5에 한 번은 플러스 그러니까 y-2 제곱 이퀄 a의 제곱 4분의 25 하나 됐고요. 두 번째는 x-2분의 5의 제곱 이제 플러스죠. y 플러스 2가 됩니다. 제곱이 되겠고 플러스 4분의 25가 됩니다. 자, 3대 3번을 보죠. 중심이 y축 위에 있대요. 그럼 이 그림을 한번 볼까요? 그러면 이렇게 y축을 하나 그린 다음에 원의 중심이 y축에 있도록 그림을 그리면 됩니다. 그러면 중심의 좌표가 뭐가 될까를 알 수 있지. 자, 화면을 봐줄래? 이런 간단한 그림을 그리면 돼. 이렇게 그림을 그리면 중심의 좌표는 x의 좌표가 0이고 y의 좌표는 뭐 0이 아니니까 0,b라고 쓰면 되겠죠. 이렇게 금방 알 수 있어요. 자, 그러면 미지수가 벌써 하나 줄었죠. 원래 중심은 a, b로 놓는데 미지수가 줄었죠. 그 다음에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 지나는 원. 그러면 자, 보세요. 원의 방정식을 우리가 써보는 거야. 원래 표준형을 써야 되는데 a가 0이니까 우리가 구하는 방정식은 a에다 0을 대입해서 x의 제곱 플러스 y 마이너스 b의 제곱 이퀄 r의 제곱. 미지수가 두 개밖에 없네, 그지? 그럼 미지수 b와 r을 두 개면 방정식이 두 개 필요한데 여기에 1번 마이너스 3,3 한 번 대입하면 방정식 하나 2번 3,5를 대입해도 방정식 하나 두 개가 나오겠네요. 그러니까 여기다가 차례대로 대입하면 되는 거야. 자, 대입해서 전개를 해보세요. 자, 대입을 해볼게요. 먼저 마이너스 3, 마이너스 3을 대입해 보세요. x에다 마이너스 3, y에다 마이너스 3. 자, 그럼 마이너스 3의 제곱 플러스 마이너스 3 마이너스 b의 제곱 이퀄 r의 제곱. 자, 그런 다음에 이걸 전개해야 되겠죠. 그죠? 자, 전개하면 9 플러스 9 플러스 6b 플러스 b의 제곱 이퀄 r의 제곱이 돼요. 자, 그 다음에 2번. 이번에는 3,5를 대입해 볼게요. 자, 그러면 3의 제곱 플러스 5 마이너스 b의 제곱 이퀄 r의 제곱이 됩니다. 자, 그러면 9 플러스 25 마이너스 10b 플러스 b의 제곱 이퀄 r의 제곱이 돼요. 여기서도 마찬가지야. 지금 이 창을 완전히 한꺼번에 소개할 수 있는 거예요. 위의 식에서 아래 식을 빼면 됩니다. 빼주면 b의 제곱 소거되고 r의 제곱 소거돼서 b항만 남아요. 그럼 b를 구할 수 있는 거야. 자, b항을 구해보자. 자, 그러면 9 빼기 9도 소거되고요. 9에서 25를 빼니까 마이너스
16이 되겠네요. 그 다음에 6 빼기 10이니까 빼기니까 플러스 16b 이퀄 제로가 돼서 b의 값은 1이에요 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b에다 1을 대입하면 아래 제곱은 하고 금방 구할 수 있어요. 3의 제곱 더하기 4의 제곱이 돼서 25가 됩니다. 자, 그럼 이걸 그대로 대입하는 거야. x의 제곱 플러스 y 마이너스 1의 제곱 이퀄 25. 자, 그러면 이 표준형의 소리가 중심과 0,1 반지름의 제곱이 25니까 5가 됩니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죠. 자, 3-4번을 볼게요. 중심이 직선 y는 x 플러스 3 위에 있고요. 점 6,1을 지나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거 x축에 접하는 이거예요. 그럼 이런 그림을 간단하게 그려보는 거야. 뭐 금방 그리겠죠, 그죠? 자, 그랬을 때 과연 이 원이 어떤 식으로 표현되는지 보는 거예요. 자, 그러면 중심이 있을 거예요, 그죠? 이 중심의 좌표는 a, b가 되는데 이 반지름을 가만히 보는 거야. 반지름이 원주의 점까지의 거리인데, 그죠? 바로 y좌표가 되는 거예요, y좌표. 그죠? 자, 반지름이 바로 y좌표가 되더라. 자, 요 y좌표가 바로 b가 되겠죠? 그래서 x축에 접하는 하면 반지름이 b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위의 조건을 x축에 접하는 원의 방정식을 우리는 어떻게 쓸 수 있냐면 x-a의 제곱 플러스 y-b의 제곱 이퀄 바로 b의 제곱으로 쓸 수 있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앞에 있는 조건들을 이용해서 두 개의 방정식을 만들어 놓으면 되죠. 미지수가 AB 두 개니까 방정식도 두 개만 있으면 됩니다. 자, 한번 풀어보세요. 자, 이제 두 개의 조건이 있잖아, 그지? 미지수가 두 개고, 그러니까 두 개의 방정식 필요한데, 첫 번째 1번은 중심이 y는 x 플러스 3이 있어요. 자, 그럼 이걸 1번으로 해도 되고, 아니면 6,1을 지난다는 걸 2번으로 한번 해볼게요. 그럼 1번 조건에서 1번 한번 써봐요, 이렇게. 중심은 a, b죠. 그죠? 자, 그러면 중심이 자, a, b가 y는 x 플러스 3 위에 있다라는 거니까 따라서 b는 a 플러스 3. 자, 방정식이 두 개 필요한데 벌써 하나 구했죠, 그죠? 이렇게 구하면 되는 거예요. 문제 조건을 가지고. 자, 두 번째 2번은 요거 6,2를 대입하는 겁니다. 6,2 대입이에요. 자, 대입. x의 값에다 6을 대입하고 y의 값에다 2를 대입해 보세요. 자, 대입이라는 거를 내가 모르나 혹시 그걸 잘 파악을 해요. x의 값 대신에 6을 쓰고 y의 값 대신에 2를 쓰는 걸 대입이라고 합니다. 자, 대입. 그러면 위의 식에서 6 빼기 a의 제곱 플러스 2 빼기 b의 제곱은 b의 제곱이라는 식을 얻어낼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미지수 두 개, 방정식 두 개니까 ab 값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b의 값이 a 플러스 3이니까 b 대신에 a 플러스 3을 대입 하면 되는 거예요. 대입해서 정리하는 겁니다. 자, 그럼 일단은 대입을 해볼게요. 한번 대입을 해보세요. 말 그대로 대입이야, 대입. 그러니까 b 대신에 a 플러스 3을 쓰면 돼. 자, 그러면 6 마이너스 a 그대로 쓰고요. 플러스 2 마이너스 b인데 2 마이너스 b 대신에 a 마이너스 3이 되겠죠. 그 다음에 b의 제곱인데 얘는 a 플러스 3의 제곱이 되는 거예요. 간단해요. 그냥 대입. 대신 쓴다라는 겁니다. 그런 다음에 전개해주면 되는 거야. 자, a의 제곱 마이너스 12a 플러스 36.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마이너스 a 마이너스 1의 제곱이니까 a의 제곱 플러스 2a 플러스 1이 되겠고, 그 다음 우변 a의 제곱 플러스 6a 플러스 9가 되겠네요. 자, 그런 다음에 이제 우변을 전부 다 좌변으로 이양합니다. 그러면 a의 제곱이 하나 소거되겠고요. 그래서 a에 관한 내림차수 넘겨주면 a의 제곱하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16a가 되겠네, 그지? 16a. 그 다음에 36, 37에서 28이 됩니다. a에 관한 2차 방정식이 되는 거야. 보통의 경우 이런 문제는 인수분해되는 값을 가져요. 그래서 인수분해되죠. a하고 2 곱하기 18, 2 곱하기 14가 되겠다, 그지? a 빼기, 그 다음에 a 빼기 14가 되겠네요. 그래서 a 값은 2이거나 또는 a 값은 14인데 위의 식에다 대입하는 거예요. b의 값은 a 플러스 3이라고 했으니까 b의 값은 요 a에다가 3을 더하면 되는 거야. 그러면 5이거나 b의 값은 17이 됩니다. 이걸 그대로 대입해서 원의 방정식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3-3번을 보도록 할게요. 좌표 평면에 두 점이 있습니다. A, B가 있습니다. 그리고 점 P가 원 위를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A점, B점 고정되어 있고 점 P가 원 위를 움직입니다. 삼각형 PAB는 고정되어 있는 게 아니죠. 그죠? 넓이가 최소값인데 우리 삼각형의 넓이 구하는 공식을 생각하면 돼요. 여기서 밑변의 길이를 BAB라 하면 높이가 최소일 때가 되겠죠. 그죠? 높이가 최소일 때가 되겠죠. 높이가 최소일 때 삼각형의 넓이가 최소가 됩니다. 그러면 P점이 최소일 때가 언제냐면 자 보세요. 그림을 설명해 줄게요. 어차피 원의 중심은 고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원의 중심에서 AB에 수선의 발을 내리는 거예요. 이렇게. 자 그러면 직선 AB가 필요한 거죠. 그죠? 직선 AB를 구해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한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를 구해서 OH를 구할 수 있는 거야. 그러면 PH는 여기서 PH는 OH에서 아까 반지름 1이라 했으니 1을 빼주면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우리한테 필요한 거는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 직선 AB를 A 방정식으로 해야 되겠고 두 번째는 한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구하는 공식. 그걸 알아야지만 OH를 구할 수 있죠. 그죠? 자, 그래서 보면 자, 풀이 오케이. 이거로 이제 바로 설명을 하네요. 직선 AB의 방정식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 이거 1번이라 해주세요. 이 방정식을 구한 다음에 원점으로부터의 거리를 구해야 되니까 이 방정식을 일반형으로 반드시 나타내야지 돼.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구하는 공식은 반드시 일반형으로 나타납니다. 그 다음에 2번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이게 2번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공식이 필요한지를 내가 미리 알 수 있어야 되는 거야. 그러면 이제 이걸 이용해서 pH를 구할 수 있는 겁니다. pH는 루트 5분의 12-1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밑변의 길이 AB 두 점 사이의 거리 구하는 공식 3번. 그러니까 1번은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 구해야 되겠고 2번은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구하는 공식 구해야 되겠고 3번은 두 점 사이의 거리 구하는 공식을 구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수학이 앞 단원에서 배운 또는 앞에 학년에서 배운 것을 완벽하게 내 거로 만들어 놓지 않으면 개념이야. 문제가 아니야. 어려운 문제는 하나도 못 풀어도 상관없어요. 앞 단원이나 앞에 학년에서 배운 개념만 명확하게 반복학습을 해서 내 거로 만들어 두면 다 풀죠. 이거 못 풀 게 뭐가 있어요. 근데 개념에 집중해야 되는 게 이런 게 문제야. 그럼 이거 보면 굉장히 쉽게 느껴져요. 지금은 처음이라서 그걸 어렵게 느꼈을 건데 나중에 개념만 숙달이 되면 너무 쉬운 거야. 왜냐면 딱딱 보여요. 오케이? 근데 문제가 있죠. 개념을 중심으로 암기하는 학습을 안 하면 이거는 아무리 봐도 못 풉니다. 풀 수가 없어요. 이게 뭔 얘기인지조차도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개념을 중심으로 풀어야 됩니다. 공부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 더군다나 반복학습. 자, 그 다음에 P의 제곱 더하기 PB의 제곱의 최소값인데요. 자, 여기서 이게 중선 정리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이제 중학교에서 잠깐 다뤘던 건데 그냥 이런 게 있나 보다 해주세요. 이런 게 있나 보다. 중선 정리. P의 제곱 더하기 B의 제곱은 이게 이걸 그냥 아마 기억을 못 할 거니까 별표를 해두고요. 중선 오른쪽 그림을 이제 그려보고 이 중선 정리라고 합니다. 이거는 지금 증명할 필요는 없어. 중학교 과정에서 문제로 나올 거야. 문제나 아니면 읽기 자료로 아마 증명을 했을 거예요. 근데 기억을 못 하는 게 당연한 거야. 그러니까 이런 거 나왔을 때는 그냥 다시 한번 메모를 해가면서 그림 그려가면서 한번 찾아보세요. 여기서 그림으로 설명해 줘 볼게요. 자, 보면 P의 제곱 삼각형이에요. P의 제곱 더하기 PB의 제곱이에요. 근데 이 길이의 제곱의 합이 2배의 PM의 제곱. 자, PM의 제곱 가운데 중점입니다. 그러니까 중선이 되겠죠. 그 다음에 AM의 제곱. AM의 제곱의 합의 2배예요. 라는 거예요. 자, 이거는 별표를 해두고 요 그림을 그냥 그림 그리고 요 식을 쓰고 한번 외우고 통과하는 거예요. 오케이? 자, 그럼 이걸 그대로 대입하면 답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두 점 사이 중점은 중점 구하는 공식에 의해서 M의 좌표를 구할 수 있고요. 좌표를 구하면 간단하게 거리를 구할 수가 있죠. 자, 요거는 일단 통과하자. 왜냐면 지금 아마 중선 정리를 기억하기는 좀 어려울 수 있으니까 통과하고 이런 게 있구나 정도만 생각해도 됩니다. 자, 3-5번으로 가보자. 자, 좌표 표면에 여기 일반형으로 주었습니다. 위를 움직이는 점피. 오케이. 원 위를 움직이는 점피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직선 위를 움직이는 점Q가 있습니다. 선분 PQ의 길이의 최소값인데, 자, 과연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여기 원이 있습니다. 원이 있어요. 자, 그리고 밑에 직선이 있습니다. 그러면 최소값은 뭘까요? 최소값은 어떻게 구할까요? 항상 원이 나오면 무조건 중심을 이용하는 거예요. 중심에서 이 직선까지의 거리,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를 구하겠죠? 그죠? 그런 다음에 뭘 빼주면 되냐면 반지름을 빼주면 되는 거예요. 원의 중심 O, 그 다음에 이쪽을 P라고 한다면, 그리고 여기를 H라 한다면 요 반지름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반지름 R을 빼주면 되는 겁니다. 즉 최소값은 PH로 쓸 수 있는데 여기서는 OH에서 빼기 반지름을 빼주면 됩니다. 자, 이거를 그림을 좀 그려놔 줄래요? 자, 직선과 원의 성질 중학교 과정에서 배운 거예요. 중학교 개념을 우리는 좌표로 표현하는 겁니다. 자, 시간이 지나서 오늘은 아마도 3-6번은 못 풀 것 같고 3-5번까지만 풀도록 하자. 그럼 먼저 3-5번의 핵심은 뭐냐면 요거를 표준형으로 나타내는 거예요. 왜냐면 중심이 필요합니다. 자, 그래서
먼저 해야 될 것은 여기 일반용으로 주어진 원의 방정식을 표준형으로 나타내 보세요. 자, 그거부터 한번 해보도록 하자. 자, 먼저 표준형으로 바꿔볼까요? 자, 그러면 얘는 x의 제곱 플러스 2x 1이 되겠고 1의 제곱이 필요합니다. 빼기 1의 제곱이 되겠고 그 다음에 y도 마찬가지예요. y의 제곱 자 플러스 2 하고 y 하고 마이너스 2를 써야 되겠네. 그지? 그러니까 이거는 그 완전 제곱식 바꾸는 거는 너무나 쉬운 거야. 너무나. 그러니까 이거 2a, b만 하면 되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거를 못한다는 건 사실 불가능합니다. 2a, b만 집중하면 이건 너무나 쉬운 거예요. 그래서 이거 아직도 내 것이 안 돼 있다면 꼭 될 때까지 연습을 해야 됩니다. 굉장히 쉬운 거예요. 아니 세상에 2ab 이게 어려울 수가 없잖아요. 불가능한 거예요. 2ab만 하면 됩니다. 불가능한 거예요. 어려울 수가 없는 불가능한 것 때문에 아이들이 고등학교 수학을 못하는 거예요. 진짜 신기한 일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어렵게 생각하면 안 돼. 2ab야 그냥 2ab. 자 마이너스 2의 제곱 이퀄 4가 됩니다. 4, 5가 되겠네요. 그죠? 자 이렇게 자 그래야지만 우리가 중심을 구할 수 있는 거야. 중심 마이너스 1,2가 되겠고 반지름 r은 루트 5가 됩니다. 표준형으로 나타내야지만 반지름과 중심과 반지름을 구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거의 다 끝났어요. 여기서 우리한테 구하라는 게 최소값 pH를 구하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pH는 OH 빼기 R이에요. 근데 R은 루트 5입니다. 그러면 뭐만 구하면 되냐면 OH만 구하면 되는 거예요.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구하는 공식. 자 그러면 이 직선의 식이 2x 마이너스 y 마이너스 6 일반형으로 나타내야 되겠죠. 그 다음에 마이너스 1,2의 거리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구하는 공식. 앞 단원에서 배운 거를 무슨 수를 써서라도 반복을 해서 내 거로 만들어내야 되는 거야. 오케이 까먹으면 다시 암기하고. 근데 참 신기하게 선생님도 몇 번 얘기했지만 영어 스펠링은 까먹으면 다시 암기하거든. 근데 신기하게도 수학은 괜찮다고 생각해요. 그러면서도 수학이 어렵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신기한 경험을 정말 많이 해요. 수학을 가르치다 보면 또는 공부하다 보면 굉장히 신기한 일이에요. 자 그래서 OH 값은 OH는 점과 직선 사이 거리 구하는 공식을 그대로 적용하면 됩니다. 이 공식도 외워놔야 되겠죠. 자 그래서 루트 2의 제곱 플러스 마이너스 1의 제곱 절대값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 마이너스 6이 됩니다. 이렇게 자 이퀄이 되겠죠. 자 그러면 루트 5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분자는 10이 됩니다. 자 그럼 분모 분자 유리화를 하면 되겠죠. 그러면 2 루트 5가 돼요. 자 OH를 구했죠. 자 그러면 OH 값은 2 루트 5가 되겠고 빼기 반지름 R은 루트 5가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동류항의 개념으로 생각하라고 그랬죠. 루트 5 계산할 수 있어요. 루트 5가 됩니다. 이렇게